3살, 77시간, 25년. 송 기자, 어떤 단어들입니까? 네, 이 30대 여성이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일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에 77시간 넘게 이 딸을 방치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 넘게 방치를 한 건데요. 이 30대 여성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3살 난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를 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요. 사흘 뒤에 귀가를 했는데 딸이 숨진 사실을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서 다시 남자친구네 집으로 가서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2주 뒤인 8월 7일에 귀가를 해서 다시 이번에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딸이 죽어서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숨진 딸 위에 이불을 덮어놓고 그래서 나왔다고 진술을 했는데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에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사건 가족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홍지용 기자가 이 사건 반장했던 홍지용 기자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취재를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에 저도 사실 믿기 어려웠어요. 결심 공판에서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정말 이 생각만 해도 그 아이 생각에 저도 막 목이 메일 정도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아이 3살짜리 아이를 77시간 혼자 방치해 놓으면 아이는 극도의 공포심,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에 2리터짜리 생수병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77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저 생수병을 열어서 물을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장시간 방치된 상태에서 저 생수병을 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 본다면 저렇게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느꼈을 저런 극도의 공포심을 준 것을 넘어서서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또 방치해서 부패되도록 아이씨를 부패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도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판단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같이 보탰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 3살짜리가 생수병 그 뚜껑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상상해봐라. 가슴이 턱 막힌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아이 고작 3살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고작 3살, 3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이 3살 아이는 부모 도움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엄마만 찾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사실 뭐 이 홀로 방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 77시간 동안 이 사흘 동안에는 이 인천 지역에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효돼서 한낮에 더위가 33도까지 오르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33도로 뭐 오르던 시기든 21도건 그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현장에서 부모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3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프로이드 인성 발달 단계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3살 정도면 구순기 학문기 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젖 먹고 배변을 갖다 가릴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어머니의 보살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때 이 아이를 갖다가 놔두고 저렇게 바깥에 나갔다? 그런데 거기 옆에 생수병이 있었다? 생수병이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뭐 뚜껑을 갖다가 띄려고 시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왜 이런 상황이 되는가도 인식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갔을 그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 21일부터 77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했던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한 공소 사실인데 그중에 아이한테 그 방치하면서 줬던 어떤 물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자 한 봉지하고요. 젤리하고요. 아동용 주스 2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거 먹고 어찌 삽니까? 좀 자기 보고 살아라 그래 보십시오. 젤리하고 아동용 과자 한 봉지하고 주스 2개하고 그거를 주고 아이를 방치를 한 거거든요. 더 줘도 뭐 당연히 옆에 있어야 되지만 그거 이상 있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 줬을 때는 거의 뭐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나 생각이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살 아이 곁에는 젤리, 과자, 주스밖에 없었다는 거.
이 아이가 심한 탈수로 결국 숨졌습니다. 근데 그 숨지는 그 시간까지 이 아이 엄마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젤리하고 뭐 기본적인 과자 몇 개 던져놓은 거는 그거는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젤리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과자에 대해서 그것을 뭐 주워 먹을 것이다라고 자기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바깥에 나가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 글쎄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보통 일반적인 동물들 같은 경우도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도 보통 때는 순하다가 주인이 다가가서 자기 자식 그 새끼를 만지려고 그러면 어르렁거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동물에 있어서도 어떤 모성 본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모성 본능도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그 새로 만나는 그 남성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쏠려 있지 않았는가. 그야말로 엄벌에 쳐야 되는 그 더 이상의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백 변호사님, 이 여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일단 이 여성을 처음 이제 긴급 체포할 당시에는 아동학대 방지 처벌하는 특례법에 보면 아동학대 치사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없는 경우 아이를 학대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그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였는데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3살짜리 아이를 뭐 젤리 2개, 뭐 과자나 뭐 주스 2개 정도 그걸로 77시간 동안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미필 조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보다 좀 더 중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사망한 다음에 아이 사망한 이후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체를 그대로 유기하고 남자친구하고 지냈죠. 사체 유기죄까지 최종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 이제 재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선고만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송 기자, 이 검찰은 구형을 어떻게 했죠? 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도 시신을 방치해서 심하게 부패하도록 만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남자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걸로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 기자, 이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이런 살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예. 아이 방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방치를 한 건 인정하지만 살인은 안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이렇게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멀쩡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 당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피고인,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하니까 이 최후 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권유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만 흘렸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몇 번 거듭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실 이 변호인이 사망 가능성을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 좀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고요. 이 여성이 그럼 왜 나중에 이제 그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눈물을 흘렸느냐, 그것을 뭐 어떤 뭐 악의 눈물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여성은 다른 생각이 별로 없고 내가 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이렇게 엄한 벌을 갖다가 받게 됐는가, 앞으로 나는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하는 그런 눈물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눈물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인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